바로 며칠 전 각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되었는데요. 그 중에서도 특히 노벨 화학상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교수가 유력한 후보에 올랐기 때문에 국민들의 큰 관심이 이어졌습니다.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이번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것은 유전자 편집 기술에 큰 획을 그었던 두 과학자에게 주어졌는데요.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몇 조 원대의 가치를 지닌 유전자 편집 기술을 놓고 특허 분쟁이 있었다는 점인데요. 순수할 것만 같았던 과학업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몇 조 원대의 소송이 이어졌을까요? 그뿐만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는 이런 편집 기술을 사용해서 무려 중국에서 유전자 편집 아기가 태어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포셜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야말로 노벨 화학상 받으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굉장히 점쳐졌습니다. 그런데 정말로 아쉽게도 이번에도 노벨 화학상은 이렇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하셨던 두 분에게 돌아갔는데요. 그런데 이 두 분이 바로 발표한 논문이 유전자 가위에 대한 논문인데, 유전자 편집을 할 때 굉장히 핵심 원천 기술로 활용되는 기술이라고 해요.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핵심 기술이 미국에서 굉장히 큰 특허 분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. 굉장히 과학이라고 하면은 되게 성스럽고 호기심으로 가득 찬 그런 되게 순수한 분야일 것만으로 생각을 하는데, 어떻게 이렇게 특허 분쟁까지 이어지게 되었는지, 이 기술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 논문이 얼마나 정말로 대단한 논문이냐면요, 자궁 경부암을 정복해주게 만든 독일의 과학자분이 계시죠. 이분이 그 HPV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유전자를 처음에 규명을 하셨는데요, 무려 1984년에 그 HPV 바이러스의 기전을 연구를 하셨는데 노벨상을 받은 게 무려 2008년입니다. 30년 뒤에야 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. 이렇게 오랜 기간 이후에야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워낙에 그동안 훌륭한 업적을 내놓으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분들 차례가 다 끝내야만 이렇게 노벨상 차례가 온다는 것이죠.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노벨상을 받기 위해선 술,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노벨상이다,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죠.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 두 분의 같은 경우에는 불과 2012년, 8년 전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8년 후인 2020년에 지금 노벨상을 받으셨으니까 이 연구가 정말로 엄청난 부의 논문이라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두 분의 연구 논문 결과가 특허 분쟁에 이르기까지 되었을까요? 그걸 좀 알기 위해서는 이 두 분의 핵심 기술 크리스퍼 캐스9이 어떤 기술인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고 했는데 유전자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? 유전자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, 좀 이렇게 생긴 어떤 물질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저희가 사실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.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까먹었을 수 있겠지만, 사실 유전자의 목적은 우리 몸 안에서 꼭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유전 물질을 뜻합니다. 그런데 사실 저희가 연구에 사용하고 또 질병 치료에 사용하려면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. 그런데 사실 단백질이 사람도 아니고 야, 너 어떤 역할을 해? 우리 몸에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?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생명과학자들이 이 유전자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요, 이렇게 생쥐를 가지고 특정 유전자를 망가뜨립니다. 그러면은 망가뜨린 생쥐하고 일반 생쥐하고 어떻게 달라진지를 보고,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유전자를 망가뜨렸을 때 생쥐의 눈이 이렇게 빨갛게 변해요. 그러면 이 유전자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눈과 관련한 유전자구나, 이렇게 한 스텝씩 바이오가 나가는 셈이죠. 이렇게 유전자를 망가뜨린 실험실용 생쥐를 녹아웃된 생쥐라고 이야기하는데요. 근데 저는 방금 이렇게 손쉽게 이야기했지만 이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과정이 무려 짧게는 2, 3년,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리는 그런 어려운 실험 과정입니다. 그런데 이 크리스퍼 캐스9의 유전자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에 있었던 그런 유전자 편집 기술을 말도 안 되는 속도로, 어떤 신문 기사에선 몇천 배까지 빠른 속도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해요.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과학적인 돌파부였죠. 지금까지 생명과학계에서 꼽히는 연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당연히 그중 하나는 저희가 인류가 유전자가 무엇인지 이렇게 발견한 발명품이 하나 있었고요. 이것이 유전자를 우리가 인간이 처음으로 살펴본 방사선 사진입니다. 이거를 찍은 사람이 당연히 노벨상을 받으셨고요. 또 하나는 PCR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요. 이게 어떤 기술이냐면요, 방금 본 이 유전자가 너무 조그맣잖아요. 이 유전자가 뭐 100개, 200개 있어도 너무나 적은 액수야. 그렇기 때문에 이 DNA를 몇만 배, 몇십만 배 증폭시켜서
그걸 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술을 PCR 기술이라고 합니다. 80년대에 발견되었는데 이것도 생명공학 역사상 두 번째로 꼽히는 그런 기술이고요. 지금 발견된 이 크리스퍼 캐스9이 앞선 두 인류에 남은 역사적인 순간에 3등 정도 하는 그런 발명품이라고 해요.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게 두 번째에 위치하는 PCR이라는 기술을 발명한 사람이 미국의 한 연구소의 직원이 개발을 했는데요. 이 연구소는 대형 제약사에 판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받은 돈이 1980년대 돈으로 약 3억 달러. 80년대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고물가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돈으로는 한 2조 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. 이렇게 직원이 연구소에서 개발을 하고 연구소가 대형 제약사에 특허를 갖다가 팔았죠. 그런데 이 직원은 도대체 얼마를 받았을까요? 보너스로 $10,000를 받았다고 합니다. 뭐 지금 돈으로 많이 잡으면 5천만 원 정도겠네요. 근데 뭐 이분은 근데 이걸로 노벨상을 받으셨으니까 큰 후회는 없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유전자 가위 기술의 논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런 그 응용 기술들에 대한 그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실태인데요. 아니 이 논문이 왜 하필이면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? 그 이유는 바로 이 논문을 제출한 시기하고 특허를 출원받은 시기가 애매해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. 이 논란의 당사자는 MIT의 중국계 과학자시죠. 펑장 과학자하고 요번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다우드나 과학자간의 이야기입니다. 다우드나 과학자가 2012년에 먼저 논문을 발표한 것은 맞으나 그리고 특허 출원도 더 먼저 했어요. 그런데 이 펑장 MIT 교수가 더 뒤늦게 특허를 출원한 건 맞으나 승인을 받은 건 더 빨라요. 그 다음에 다우드나 교수가 뒤늦게 특허를 받았죠. 그렇기 때문에 그 특허청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팽장 MIT 교수를 승자로 선택하게 됩니다. 이것은 마치 300년 전에 뉴턴하고 라이프니츠가 자기가 서로 미적분을 발견했다고 서로 굉장히 대륙과 영국 간의 싸움이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.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특허전이 종지부가 되었고 먼저 특허를 승인받은 팽장 교수가 가지게 되었죠. 앞으로 이게 굉장히 부가가치가 크게 가진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뭐 이분은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으니까 조금 이게 덜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몇천억에서 수조 원까지 이르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니까 노벨 화학상보다 그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런데 최근에 이 유전자 조작 기술 관련해서 좀 더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는데요. 바로 이번엔 중국에서 있었던 뉴스입니다. 이 과학자분께서 중국에서 일하고 계시는 과학자분인데 유전자 편집 기술로 활용해서 태어난 아기를 만들었다는 그런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. 인터뷰에서는 좀 활기차게 이렇게 되게 발표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렇게 아기가 새로 태어났는데 이 아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즈라고 많이 불리죠. 그 바이러스에 더 이상 걸리지 않는 그런 아기를 태어나게 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어요. 사실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 저희는 아직 그렇게 막 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잖아요. 음식만 하더라도 유전자 편집으로 만든 그런 음식이라 하면 좀 껄끄럽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아이에게 적용했다고 하니까 사실 이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최근에 또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연구자도 아이들도 사라졌다고 합니다. 역시 대륙은 참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예요. 그래서 이렇게 두 분께서 노벨 화학상을 멋지게 받으셨지만 이런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마 인류가 좀 많이 고민을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. 네, 이렇게 되게 재밌는 뉴스들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보았고요. 오늘도 준비드린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?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